안녕하세요, 부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TM 슈퍼듀크 1290R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KTM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뒷바퀴에 그 먼지를 막 산처럼 일으키면서 그 사막을 질주하는 랠리 바이크, 아니면 그 나무가 빽빽한 싱글길에 막 뒷바퀴를 들면서 흰 연기와 그 투사이클 사운드를 내면서 달리는 그런 엔듀로 바이크. 조금은 촌스러우면서도 좀 강렬한 오렌지색 KTM 로고와 자체 컬러. KTM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이미지가 좀 엑스포트하고 거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나 그 일반 라이더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선수들만의 그런 그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KTM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KTM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하고 실제 그 바이크하고 이제 얼마만큼 이제 거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TM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1934년 이제 설립이 되었다고 하죠. 회사 명칭은 이제 KTM Ag죠. 그 오스트리아의 그 메티고펜이라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대략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현재 그 오프로드 그 모터사이클 메이커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잘 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부분에서 이제 최강자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KTM 바이크의 이제 특징은 이제 경량화로 인한 가벼운 무게,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퍼포먼스, 이런 엔진들이 적절하게 이제 콜라보레이션 돼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이싱에서 이제 성적으로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0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파리 다카르 랠리에서 그 바이크 부분 연속 1위, 그 다음에 17년 동안 이제 1위를 한 거죠. 6데이즈 인터내셔널 엔듀로 대회에서 우승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바이크들이 보면 이제 KTM이죠. 최근에는 이제 파이스피크라는 대회에서 또 KTM 슈퍼듀크 1290이 그 세계 신기록 그 9분 49초 625를 기록하면서 이제 월드 레코드를 수립했습니다. 기존의 그 듀카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월드 레코드를 깬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오프로드 강자의 그 KTM 이미지에서 최근에는 이제 온로드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행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KTM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특정 모델이 레이싱 대회 첫 출전과 동시에 우승, 또는 몇 년 연속 대회 우승, 이런 식으로 레이싱의 그런 히스토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레이싱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도 그 KTM이 발표한 그 레디 투 레이스라는 이런 슬로건, 또 오렌지색, 그리고 그 KTM이 이제 브랜드 철학으로 그 삼고 있는 퓨리티, 퍼포먼스, 어드벤처, 앤 익스트림, 이런 말들이 보면 그 KTM의 그런 이제 거친 이미지, 레이싱,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시판되는 이제 모델을 좀 살펴보면 그 온로드 네이키드 바이크를 보면 이제 듀크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슈퍼 스포츠로는 이제 RC125, RC200, RC390. 여러분들이 이제 RC390 잘 아시죠? 또 스포츠 투어로서는 슈퍼듀크 1290GT. 그 다음에 듀얼 퍼포즈 모델로는 1290 슈퍼 어드벤처, S, R, T. 요런 이제 세 가지 모델들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슈퍼모터, 프리라이드, 이라이드, 그 다음에 엔듀로, 모토크로스,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모터스포츠 바이크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KTM이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4륜 자동차까지 영역을 넓혀가지고 엑스보우가 아니라 이제 크로스보우라고 하더라고요. 크로스보우라는 차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KTM의 그 다양한 모터스포츠에 대한 그 열정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주인공인 슈퍼듀크 190R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KTM 슈퍼듀크 190R은 네이키드 바이크죠. 그 앞에 이제 윈드실드가 없는, 앞에 막아주는 윈드실드가 없는 이제 네이키드 바이크인데 2014년 출시돼서 현재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식의 연식 변경이 되면서 많은 성능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서스펜션이 기존에 좀 소프트한 서스펜션에서 좀 하드하게 이제 변경이 되고, 또 엔진의 그 압축비가 13.2대 1에서 13.6대 1로 높아졌어요. 압축비가 이제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싼 고급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또 추가된 기능이 이제 린앵글을 감지하는 트랙션 컨트롤이 추가됐어요. 또 라이드 바이 와이어, 또 코너링 ABS의 그 트랙 모드가 추가가 됐고요. 또
퀵시프터라는 게 더 추가됐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라이드 바이 와이어는 기존에 이제 스로틀 밸브가 기계식으로 이제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로틀 밸브에 스로틀 레버에 이제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스로틀 밸브가 전기 모터에 의해서 열리는 그런 방식이죠. 요즘에 이제 자동차도 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진보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린앵글 센서티브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린앵글을 감지하는 트랙션 컨트롤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트랙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린앵글하고 상관없이 앞뒤 바퀴의 그 회전수 차이만 감지를 해서 엔진 파워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링 할 때 그 린앵글을 이제 감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코너링 시에 갑자기 이제 그 앞뒤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린앵글을 이제 감지하는 트랙션 컨트롤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너링 시에도 뭐 트랙션 컨트롤을 작동할 때 더 안전하게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적용된 것이 이제 퀵시프터입니다. 퀵시프터는 뭐 클러치나 아니면 스로틀 조작 없이도 기어 레버를 이제 밟거나 아니면 올리면 그냥 변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원리는 이제 기어 레버에 달린 센서가 그 운전자의 이제 그 조작을 감지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연료나 점화 또는 아니면 연료나 점화를 동시에 이제 차단을 해가지고 그 동력을 차단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기어가 클러치 조작 없이도 이제 변속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원리를 작동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익숙한 라이더시라면 이제 스로틀을 순간적으로 이제 딱 풀면 클러치 없이도 이제 기어가 이제 변속이 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퀵시프터는 이런 과정을 그 ECU가 이제 운전자 대신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 없이 뭐 스로틀이나 클러치 조작 없이 이제 변속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스로틀을 당기고 있으면서도 이제 변속이 가능한 게 이제 퀵시프터죠. 뭐 퀵시프터의 그 원리는 상당히 이제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차량의 이제 속도라든가 기어 단수, 또 시프트 업이냐, 시프트 다운이냐에 따라서 점화나 연료 차단 그 시간, 또는 이제 시프트 다운일 경우에는 이제 레브 매칭, 뭐 이런 주행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그 작동이 이제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퀵시프터가 이런 이제 복잡한 요소들을 갖다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점화만 차단한다든가 연료만 차단했기 때문에 그 뭐 시프트 다운이 지원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작동 시에 상당한 이제 그 동력에 충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크 제조사들이 그 퀵시프터 프로그래밍을 상당히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드러운 시프트 업다운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듀크 1290R의 그 LC8 엔진을 살펴보면 배기량은 1301cc, 8배불 채용하고 있죠. 뭐 2기통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기통당 뭐 4밸브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이제 그 방식인데 보호 스트로크는 이제 108mm, 보호가 108mm, 이제 스트로크가 71m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숏스트로크 엔진이죠. 거기에 더해서 압축비까지 이제 13.6대 1로 높아졌어요. 뭐 엄청나게 이제 고회전, 이제 고압축 엔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이제 290km, 최대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는 이제 143.99Nm.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트윈 스파크 플러그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제 그 실린더당 트윈 스파크 플러그가 적용되어 있고 또 엔진의 이제 크랭크 샤프트에도 트윈 밸런스 샤프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진동을 억제하는 그리고 고성능 그런 엔진이죠. 또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6단 수동, 프레임은 트렐리스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렐리스 프레임은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레임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고속 코너링이라든가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네이키드 바이크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프론트 서스펜션은 이제 48mm 돌입식 WP 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리어 서스펜션도 싱글 WP 쇼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WP 서스펜션은 화이트 파워 서스펜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서스펜션 브랜드죠. 그런데 그 1995년도에 그 KTM에서 이제 인수합병이 된 그런 회사죠. 그래서 그 K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회사니까 그 WP 서스펜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브레이크는 그 듀얼 320mm 디스크에 브렘보 4 피스톤 캘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40mm 싱글 디스크, 그다음에
투 피스톤 캐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죠. 타이어는 이제 전통적인 사이즈의 그 17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륜 같은 경우에는 120, 70, 17, 그 다음에 후륜 같은 경우에는 190, 55, 17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고 같은 경우는 이제 835mm죠. 뭐 그렇게 높은 시트고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낮은 시트고는 아니에요. 연료 탱크 용량은 이제 18L죠. 그 슈퍼듀크 1290R의 이제 경쟁 모델로는 BMW S1000R, 뭐 야마하 MT-10, 뭐 두카티 몬스터,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차들이 있죠. 뭐 아주 쟁쟁한 모델들이죠. 네, KTM 슈퍼듀크 R의 시승을 위해서 한남동에 위치한 KTM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한남대교 지나갈 때마다 한번 타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뭐 기회가 됐고요. 뭐 간단한 서류 절차를 작성을 하고 시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승 협조를 해주신 그 김민상 과장님께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승하러 가볼까요? 아, 예, 스마트 키군요. 오, 야, 뭔가 좀 괴물 같은 이미지가 좀 있죠. 시승 차량은 머플러가 그 아크라포빅으로 이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과장님, 요거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켜고 끄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요게 밑에 게 끄는 거. 요 밑에 버튼은 뭐예요? 요건 계기판 끄는 스위치군요. 좀 특이하네요, KTM. 네, 장갑을 좀 끼고 한번 이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주머니가 열렸네. 고맙습니다. 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보고, 여기가 좀 한남대교 쪽이라 이 차가 조금 뭐 끼어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TM 오시면 요 다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출발했습니다. 오, 역시. 네, 처음이기 때문에 좀 뭐 살살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핸들링이라든가 뭐 브레이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천천히 달리고 좀 감이 좀 생기고 나서 좀 한번 달려보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와, 소리가 그냥 막 쏟아붓네요. 이게 그 아크라포빅으로 이제 튜닝이 된 차량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와, 이게 뭐 2기통이라서 그런지 막 앞으로 막 훅 잡아당겨요. 막. 야, 무섭다, 무서워. 이 라이딩 포지션은 약간 좀 높아요. 높고 뭐 그 대부분의 뭐 네이키드 바이크가 그러하듯이 앞이 좀 짧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시선을 숙이지 않으면 사실 계기판도 잘 안 보일 만큼 앞이 이제 짧은 그런 형태인데, 뭐 시쳇말로 뭐 앞바퀴 위에 올라앉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와, 멋진데. 네, 코스가 이제 여기 한남대교 쪽으로 계속 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턴을 해서 한남대교에서 유턴을 해서 저쪽 그 남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듀크 엔진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2기통 1301cc 압축비가 이제 13.6대 1로 높아졌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압축 또 고회전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뭐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괴물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이건 뭐지? 뭐 할 정도로 그 저속에서는 뭐 이렇게 특정 RPM을 말씀드리면 한 6000 RPM 정도? 그 정도 이하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차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슈퍼 듀크 같은 이제 고성능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거북이처럼 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들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그 고압축 엔진들이 저속으로 갈 때는 좀 토크가 부족해서 막 울컥거리거나 아니면 뭐 회전수를 그 높이지 않으면 좀 그 주행이 좀 까다롭거나 뭐 이런 면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슈퍼듀크 R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이렇게 따라가도 뭐 전혀 이렇게 그 짜증 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저속 토크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고성능 차들 뭐 타면 사실 이제 좌이반 타이반으로 막 RPM 이렇게 올려가지고 속도를 높여서 이제 추월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뭐 바이크가 잘 나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뒤따라가는 게 짜증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슈퍼듀크 R은 뭐 저런 전혀 이제 뭐 그런 특성이 없이 아주 저속에 주행하는데도 전혀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잠깐 달려봤지만 그 6000rpm을 넘기면 어우 이 엔진이 완전히 괴물로 변해요. 그 슈퍼듀크 R의 진면목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대목인데 뭐 가속력 자체도 이제 뭐 엄청나죠. 그 기존의 이제 고토크의 2기통 차량이 이제 마치 뭐 사냥감을 훅 하고 낚아채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잖아요. 근데 슈퍼듀크 R 같은 경우에는 뭐 2기통하고 4기통하고 마치 이제 뭐 섞어놓은 것처럼 좀 그 가속감이 좀 매끈하고 또 뭐 기가 막힌 그런 이제 그 가속력이 일품이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토크 특성이 이제 일정 RPM에만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좀 리니어하게 이렇게 좀 그 전 영역에 이렇게 골고루 토크감이 분포돼 있어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오, 야, 미쳤어. 와, 이 네이키드라 이 그 주행풍이 상당하네요. 이게 지금 뭐 가속을 하면 6000rpm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한 그 파워인데, 오 겁이 나가지고 이거 못 열겠어. 스로틀 열기가 잠깐만. 이게 지금 뭐 교통 상황도 상황이고 뭐 제가 이제 뭐 스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이 리뷰를 할 수 있는 이런 바이크의 그게 아니야. 와, 이게 사실 이제 일반인이 이 6000rpm 넘게 이렇게 그 가속을 하면서 이 바이크의 한계를 뭐 이런 교통 상황까지 감안해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변명인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제가 그 한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바이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쭉 뻗은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좀 여러 그 리터급 R차를 좀 타보고 나서 좀 이렇게 그 타봐야 하는 그런 경험해봐야 되는 바이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바이크에 이렇게 올라탄 느낌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목에 올라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괴물 위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그 무서움인데 마치 이제 막 스로틀을 땡길 때 이걸 그 놓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 이 놓치면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네이키드니까 아무래도 주행풍 그런 역할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진짜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 바이크를 그 평가할 수 있는 그 분의 라이딩 스킬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또 좀 그 평가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다. 와 이거는 진짜 한계를 테스트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변속기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뭐 엔진도 뭐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지만 이 그 퀵시프터라 그러죠. 그래서 퀵시프터 업 다운이 다 이제 지원이 되는데, 시프터 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현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시프트 다운이 정말 부드러워요. 저는 이제 이 시프트 다운 그 KTM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와 이렇게 그 앞서도 뭐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레브 매칭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많은 경험과 완벽한 그런 세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변속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워요. 엔진의 뭐 파워도 파워지만 변속기도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기어비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아까 뭐 처음에도 이제 엔진 부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속 주행이 상당히 좀 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기어비가 적절하게 세팅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엔진 토크가 워낙 플랫하고 뭐 광활하기 때문에 이제 넓어서 이제 그런 건지 이제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어비가 뭐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세팅돼서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고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그 끝이 어딘지 이제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고속 부분에 그 기어비 세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설명드리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뭐 이런 가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어비 세팅, 그다음에 퀵시프터와의 이런 뭐 연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프로페셔널하다 뭐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거리 아니면 또 좀 긴 직선도로에서 좀 이런 기어비를 좀 이렇게 그 최대 RPM까지 써가면서 쫙쫙 올려보고 뭐 내려보고 뭐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봐야 좀 기어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서스펜션과 그 코너링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슈퍼듀크 R의 그 장르의 특성, 그 네이키드 바이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퍼포먼스적으로 이제 끝판왕인 그런 그 컴포티션 바이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바이크에서 투어러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소프트하고 편한 그런 세팅을 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느껴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 화이트 파워 그 서스펜션에 사실은 조금 저는 놀랐어요. 그다지 크게 뭐 기대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기존에 뭐 올린즈 서스펜션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네임 밸류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슈퍼디쿠의 그런 파워라든가 몸돌림이라든가 또 코너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스펜션이 정말 제대로 서포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약간 좀 딱딱하네? 좀 뭔가 흔히 느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필링을 처음에는 조금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릴 때 그 엔진의 파워라든가 뭐 이런 그 자세 변화에 전혀 불안감을 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딱딱하면서도 또 이런 자세 변화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좋은 서스펜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코너링 저 필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트래픽이 많아서 좀 앞으로 좀 나가볼게요. 제대로 한번 코너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차 사이들에 끼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코너를 못 타본 것 같아요. 이거 시승이 끝나기 전에 한번 코너를 제대로 한번 타봐야 되는데, 코너 한번 타볼게요. 이 서스펜션하고 이 코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속도도 뭐 사실은 뭐 겁이 나서 많이 내진 못하지만, 이렇게 코너 이렇게 그 리닝을 해보면 상당히 느낌이 그 뉴트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속의 그 강한 그런 와인딩에서도 제대로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파워에 이 정도 서스펜션 서포트 뭐 이 정도라면 코너링도 제대로 한번 놓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자신감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브레이크 성능도 그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행 성능 퍼포먼스에 비해서 뭐 모자란 부분 없이 뭐 충분한 제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엄청난 속도로 뭐 달려보면서 그 브레이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순간적인 가속,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래픽 사이에 이렇게 급격한 제동 뭐 이런 거 해봤을 때는 브레이크 성능도 뭐 전혀 뭐 파워에 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바이크의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세팅이라든가 밸런스 뭐 이런 부분도 좀 프로페셔널하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인 그런 퍼포먼스만 높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핸들을 좀 흔들어 보면 이런 바이크 전체의 뭐 이렇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밸런스도 상당히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성능이 막 엄청 뛰어난데 이걸 막 휘두르는데 막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뭐랄까 불편하다 뭐 이러면 사실은 이 퍼포먼스를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발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이 바이크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뉴트럴하고 또 그 균형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환경만 되면 정말 한번 땡겨서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또 코너도 제대로 한번 누워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참 드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아요. 세팅이 참 잘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뭐 누가 타시더라도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 보면
뭐 앞서 뭐 말씀드린 것도 다시 뭐 얘기하는 거겠지만 정말 놀라운 바이크예요. 뭐 퍼포먼스적으로나 아니면 뭐 밸런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놀라운 끝판왕 네이키드 바이크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제 이 바이크의 퍼포먼스를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뭐 제가 못한다고 뭐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닌데, 좀 과한 스펙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느낌도 들고요. 또 뭐 물론 이제 뭐 스킬이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한번 뭐 끝판왕을 즐기실 수 있는 뭐 그런 그 초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하이 스펙의 그런 파워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그 파워 모드를 좀 스트리트 모드로 좀 조절해서 타면 물론 이제 저속에서도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지만, 조금 이런 그 이 바이크의 퍼포먼스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타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런 파워의 욕심으로, 아니면 또 야 내가 이 정도는 타야지 뭐 이런 욕심으로 타시기에는 조금 스펙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바이크긴 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이 바이크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신 분한테는 정말 최고의 바이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가장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엔진 파워죠. 엔진도 뭐 엄청난 그런 쏟아붓는 듯한 파워를 주지만, 이 파워가 뭐 이렇게 거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마치 이제 2통하고 4기통 섞어놓은 것처럼 아주 매끈하면서도 그 저속, 고속 뭐 따질 거 없이 아주 부드러운 이제 그 주행 질감을 주고, 또 이런 또 감동스러웠던 부분은 그 퀵시프터가 뭐 업다운 상관없이 정말 부드러운 그런 기어 변속, 업다운, 또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레브 매칭,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고 또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세팅이 잘 된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KTM 슈퍼듀크에 대한 그 시승 부분이 물론 뭐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정말 이런 하이 퍼포먼스 바이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즐거움을 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블라블라 말이 많았죠. 막 개칠하듯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찔끔찔끔 많은 말씀 드렸는데, KTM 정말 놀라운 바이크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남동 한번 들르셔가지고 한번 타보시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뭐 조심하셔야 타셔야 되겠죠. 여기가 뭐 시내이기도 하고 또 시승 코스도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한번 타보시면 즐거운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승기 시청 감사드리고요. 인생은 뭐죠? 모험이죠. KTM과 함께 모험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